네, 시청자분들 중 신청을 받아서 고수들의 시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주식을 한 지는 2달 정도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 주린입니다. 제가 지금 고점에 많이 종목들이 걸려 있어서 대출에 대출을 내다 보니 지금은 많은 대출을 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돈이 묶여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식을 할 때 주린이들이 공부해 나가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고수님들이 보시기에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포트폴리오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거 계좌를 고물상 계좌라고 합니다. 고물상. 예, 뭐 종목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중구난방으로 이제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짜여진 거예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종목을 편입하신 시점이 거의 대부분 그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화될 때 담으셨던 것 같아요. 종목들 중에 보면은 상승 많이 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 상태다 한다면 이 종목이 요즘 어떻습니다 라고 나올 때 바로 지금이야 하면서 포트폴리오로 담으신 것 같은데 그때 사면은 보통 상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된 종목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많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다 올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요즘 시장은 더 올라가던데요? 예,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반대로 그 되돌림 반락이 제법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견디지 못하십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최근에 이슈화된 종목도 되도록 피하자. 저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하는 행동이 똑같이 뭐냐면 주식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거든요.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일단 알지를 잘 못합니다. 자신이 분석할 줄 알면 더 이상 안 사는데 꼭 떨어지면 번전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삽니다. 더 이상 이제 베팅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떨어져도 감당이 안 되고 부실 종목인지 전혀 그런 걸 또 모르고 이렇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납니다. 뭐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시장에 쉽게 들어왔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보면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여기서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면 똑같은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일단은 뭔가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가족분들 몰래 그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신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면은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격이 또 뭐가 있냐면 수익이 났을 때 쭉 계속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수익이 조금만 나면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느 순간 보면은 내 투자 원금이 다 사라져요. 이것은 이제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엄청나게 키우는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부채를 이용한 투자 부분은 클리어하시고 자기 원금만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1년 동안 갚을 능력이 되는 돈 1년에 내가 돈을 벌어서 5천만 원 갚는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내가 대출을 받아도 된다. 단 조건이 신용대출을 하지 마시고 증권금리에서 지금 3%인가 그래요. 담보대출은 그게 싸거든요. 그냥 신용대출로 증권사에서 받으면요. 반대매매 들어가서 잘못하면 다 털려버립니다. 미수거래.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알고 대출을 받아도 받아야 되고 주식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식 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종목이 어쨌든 많잖아요. 15개가 되는데 이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손절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지금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긴 하는데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를 스스로가 본인이 계속 컨트롤 해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못한다면 나중에 로스컷도 의미가 없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그냥 가볍게 볼 수 있거든요. 일반 주린이 분들도 HTS나 MTS만 잠깐 보시더라도 3분기까지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했구나
이런 기업들은 그걸 좀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플러스가 낮고 마이너스가 많이 낮다면 마이너스 많이 난 거 쉽지 않거든요, 팔기가. 그렇다면 수익이 난 거에서 상세를 시켜가지고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해놓으신 다음에 다음 전략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손절매의 기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뭐 몇 퍼센트에 손절하겠다는 것은 진짜 초단기 관점에서의 투자자들은 가져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손절매 기준을 잡는 게 오히려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순환하는 방식의 매매를 이야기 드려요. 매주가 됐든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몇 종목씩이 됐든 종목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종목을 싹 바꾸게 되거든요. 손실난 종목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영 방식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저는 종목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15개는 너무 많은데? 15개는 많은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가능하다면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괜찮고 새로운 종목으로 판을 바꿀 수가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들어가서 기업을 검색해보면 진짜 기업이 영업이익을 매 분기마다 올라가는 기업이라면 그런 종목은 그냥 보유해 보시고, 영업이익이 전부 적자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기업들은 일단 제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거시켜서 빚을 청산해 버리고 진짜 좋은 종목만 갖고 간다면 이걸 이겨내지 않을까. 양 대표님께서 영업이익 적자인 회사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래요. 증권사 HTS나 MTS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명만 검색해도 재무 상황, 부채 비율 이런 거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투자할 회사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거나 그리고 적자가 연속되거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최소한 그런 것만 피해도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저절로 쌓여가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쭉 한번 조회봤는데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일단 걸러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연령대가 좀 있는 주린이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최대한 지키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자산 배분 전략을 무조건 세우셔야 됩니다.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 드려서 본인의 연세를 안전자산의 비중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90세다 그러면 안전자산 비중을 90%, 10%만 주식, 이렇게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식 시장이란 게 가끔씩 큰 소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그래서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자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개선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분의 연세도 있고 네. 그리고 투자 성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테마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기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시장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 수익이라는 부수입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또 배당이 높은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배당 수익률 순으로 해서 종목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배당 수익률 한 3% 이상 되는 종목 리스트 쭉 받으시면요, 그 중에서 뭐 배당 수익률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경우, 그런 건 일시적인 경우거든요. 그런 종목 빼고 괜찮은 종목 그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바탕으로 했는데 배당 수익률도 높다. 그러한 종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바꿔가신다면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도 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을 4가지만 얘기를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두 번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제 세 번째, 이게 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커지는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자산이 커지는 기업.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 내 기업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 것만 검색해도 내가 부실 기업을 다 걸러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업황 차트를 보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주도주 섹터를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걸 보면 이제 어느 것이 주도주가 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업황이 여태까지 못 가다가 갑자기 박스를 도입하고 넘어갈 때 거기서 새로운 대장주가 나옵니다. 지금 가장 주동 섹터가 뭐 알다시피 전기차도 가고, 그죠? 또 조선주가 내년에 더 갈 거고요. 네. 이런 섹터를 자기가 좀 찾아서 영업이익이 왜 커지는지 그런 걸 검색해 보면 아, 이 기업은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사면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고 손실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신중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성향을 좀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을 좀 충분히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감을 얻으셔야 되는데, 최소한 플러스가 난 종목을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팔았다는 그 경험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못하더라도 20% 30% 수익은 났다. 얘는 팔고 얘는 상승시켰다. 그 다음 전략은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현금화를 시키고 다음 전략을 좀 짜보신다면 그나마 좀 이해하시기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쪽,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 라인이나 뭐 많이 쓰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은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플랫폼 쪽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이 포트폴리오로 어느 정도 집중을 하신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드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고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